2024년 12월 4일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이어서 이것이 이제 부결되고 12일자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곧 국회에서 결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제1차 탄핵 소추안을 분석해서 탄핵 사유와 관련 없는 비상계엄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죠. 반면에 비상계엄 당시의 사유로 대통령이 들었던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정적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탄핵 소추 사유에 넣었었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 12일자 2차 탄핵 소추안은 1차 탄핵 소추안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소추안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되었던 것들 몇 가지는 2차 소추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이태원 참사 부분이라든지 또 이 정권에서 추진했던 가치외교, 한미일 동맹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 외교 안보 정책을 탄핵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죠. 이것도 빠졌습니다. 수사기관과 감사원을 통해서 전 정부 인사, 야권 인사들을 탄압했다, 이런 것도 2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시 담화문 내용과는 무관한, 그리고 대통령이 또 추가로 설명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사실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탄핵 소추안과 마찬가지로 내란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한 다음에 내란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외교, 한미일 동맹 부분, 이태원 참사, 검찰 감사원 등을 통한 정적 탄압, 이 부분은 이제 빠졌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죠. 만일 헌재에 가게 된다면 이 부분도 비상계엄 정당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으로 다퉈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결론 부분에서 선관위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선관위 문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유죠. 하나는 국회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선관위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선관위에 관련된 부분을 결론에서 뺐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쟁점하지 않겠다,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서버를 교체한다, 이런 이제 보도를 봤는데, 선관위와 국회가 이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실 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순환 논법이 여전하다. 그 내란죄이므로 위헌이고 위헌이므로 내란죄다라고 하는 것인데,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진 다음에 내란죄 구성 요건 해당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탄핵권 남용을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연 그것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바로 헌재에 지금 이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헌재 계류 중에 국무위원, 감사원장, 또 방통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그런 헌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던 이런 정부기관 구성원들에 대해 탄핵 남용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비상대권 남용 여부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헌재에서 먼저 이런 기존의 탄핵 소추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하는 것,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잉 수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란죄를 전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순환 논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이런 것들은 상당한 선입견을 주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하는데도
사실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노린 영장 청구 또 영장 발부라고 하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이제 있을 경우에 하죠. 또 뭐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한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다 그러면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2차 계엄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증거인멸 이제 관련자들까지 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맞추거나 할 그런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 것이죠. 도주? 당연히 어디서 뭐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당연히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한다.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을 시도해서 대통령의 그 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오해는 굳이 살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것이 그 의도와 목적을 둘러싼 논란과 또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